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벌어진 산업 대재앙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섭씨 53도의 사상 최악 폭염으로 하루 평균 15개 공장이 멈춰섰고 단 일주일 만에 120개 산업시설이 가동 중단되는 전례 없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중동 산업사의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즉시 전 세계 최고 냉각기술 전문가들을 긴급 파견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은 기존의 모든 공학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유럽 최고 전문가가 무릎을 꿇은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기적의 기술이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곤잘레스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럽 기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정한 혁신을 목격하게 된 이야기예요. 저는 유럽에서 산업용 냉각 시스템 분야로는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15년 전부터 이 분야에 모든 것을 걸었거든요. 그때 제 남편 호세가 세비야 철강 공장에서 열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호세는 냉각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여름 오후 3시경이었어요. 공장에서 급히 전화가 왔죠. 냉각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서면서 용광로 온도가 급상승했다고 했습니다. 호세는 다른 동료들을 대피시키려고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결국 폭발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호세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열재해를 막아보겠다고 말이죠. 그날부터 저는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논문 주제는 당연히 고온 환경에서의 냉각 시스템 최적화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연구비도 부족했고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렸거든요. 호세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어요. 밤새 실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전환점은 2018년에 왔어요. 제가 개발한 다층 냉각 시스템이 독일 BMW 공장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됐거든요. 기존 방식보다 40%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유럽연합기술자문위원회에서도 제 연구를 인정받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주요 공장들이 제가 개발한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죠. 스페인 정부에서는 국가기술혁신상까지 수여했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유럽 냉각 기술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동료들도 인정해 주었어요. 마리아, 내가 유럽 공학의 자존심이야.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1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았어요. 지난달 갑작스런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상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섭씨 53도까지 올라가면서 산업시설들이 마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냉각 시스템들이 모두 작동을 멈춘 상황이었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긴급히 냉각 전문가를 요청한 거였죠. 마리아 교수님,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세계 최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우디 산업부 관계자가 화상회의로 말했어요.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제게 주어진 운명 같은 기회였어요. 유럽 최고 기술로 사우디의 위기를 해결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최신 장비와 연구진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아, 이번 기회에 유럽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줘. 스페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자고. 바르셀로나 대학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출발 전날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술 지원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삼성이라는 한국 기업이 의료용 냉각 장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아시아 기술이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냉각 기술은 유럽이 수백 년간 축적해온 분야인데 말이죠.
특히 독일과 스위스의 정밀 공학 기술은 세계에서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기술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거 아닐까요? 동료 카를로스 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유럽 기술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유럽 기술을 카피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이번에도 견학 차원에서 오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삼성이라고 했나?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아닌가? 맞아요.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회사가 산업용 냉각 기술을 뭘 알겠어요? 동료들과 그런 대화를 나누며 웃었어요. 출발하기 전 짐을 싸면서도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유럽 최첨단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트럭 2대 분량의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독일제 정밀 냉각기, 스위스제 온도 센서, 이탈리아제 제어 시스템까지 유럽 최고의 기술들을 총집합했어요. 무엇보다 제 남편 호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사우디에 도착하면 제가 주도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 팀은 옆에서 구경하면서 유럽 기술의 위대함을 배워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리야드 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섭씨 52도라는 온도가 이런 것이었나요? 공기가 뜨거운 철판처럼 느껴졌어요. 스페인 여름도 덥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어서 차에 타세요. 마중 나온 현지 직원이 급하게 말했어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더위를 견디기 어려워 보였거든요. 택시 기사마저 계속 물을 마시며 힘들어했습니다. 이 정도 더위는 처음이에요. 보통 여름에도 45도 정도인데 올해는 정말 심각해요.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일할 수가 없거든요. 차창 밖을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실내로 피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업단지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산을 중단한 거였습니다. 현지 관리자인 알리 씨가 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마리아 교수님, 정말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최악입니다. 하루에 5개씩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어요. 냉각 시스템들이 모두 고장 나거든요. 알리 씨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30개 공장이 멈춰 섰다고 했어요. 기존 시스템들이 이런 극한 온도를 감당하지 못해요. 유럽 최고 전문가가 오셨으니 이제 해결되겠죠? 그의 절박한 표정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져온 시스템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했어요. 이런 극한 환경은 유럽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에서 가져온 최신 냉각 장비를 공장 주요 지점에 배치했어요. 독일제 컴프레서와 스위스제 정밀 센서, 이탈리아제 제어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어요. 이제 가동해 볼까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시스템을 켰습니다. 처음 10분 정도는 괜찮아 보였어요.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30분 후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전력 소모량이 예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사막의 극한 온도 때문에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가 된 거였어요. 교수님, 전력량이 너무 높아요. 현지 전기 기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이 상태로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필터가 금세 막혔어요. 유럽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었거든요. 시간당 청소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유럽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론과 현실이 완전히 달랐어요. 교수님, 저쪽 구역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지 엔지니어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한국 팀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쪽은 매우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소음도 거의 없고 전력 소모도 적어 보였습니다.
한국팀은 어떤 방식을 쓰고 있나요? 글쎄요, 어제 도착해서 설치를 시작했는데 뭔가 다른 기술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멀리서 한국팀 구역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거의 소음이 나지 않는데도 주변 온도가 확실히 낮았습니다.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지만 전력 소모가 우리의 절반도 안 돼요. 현지 직원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간단한 임시 방편을 쓰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진짜 해결책은 제가 가져온 유럽 기술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후 3시경 제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섰어요. 과열로 인한 보호 회로가 작동한 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교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지 기술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을 조정해 보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첫날부터 제 시스템은 연속으로 고장났습니다. 사막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거였어요. 밤늦게까지 수리하고 조정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15년간 축적한 기술이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까요? 이틀째 되던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새벽부터 제가 설치한 냉각 시스템이 또다시 멈춰섰어요. 과열로 인한 보호회로 작동이었습니다.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가 극한 온도를 견디지 못한 거였어요. 교수님, 또 고장났어요. 현지 기술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밤새 수리했는데 또 이런 일이. 유럽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사막 환경이 이렇게 가혹할 줄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품 교체였어요. 손상된 부품들을 새 것으로 바꿔야 했는데 유럽에서 공수해 와야 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어요. 일주일이요? 그럼 그동안 공장을 계속 멈춰둬야 한다는 건가요? 알리 관리자가 당황했습니다. 하루 손실이 수십만 달러인데 현지 작업자들이 제게 다가와서 하소연했습니다. 교수님, 이 더위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쉬어야 하나요? 그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유럽 최첨단 기술이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거든요. 급히 바르셀로나 대학에 연락해서 추가 부품과 기술진을 요청했어요. 카를로스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리아, 정말 심각한 거야? 내 기술이면 충분할 텐데. 사막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가혹해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조건들이에요. 점심시간에 공장을 둘러보다가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팀이 담당하는 구역의 작업자들은 여유롭게 일하고 있었거든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저쪽은 저렇게 시원해 보이지? 제 동료가 의아해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구역 작업자들이 한국팀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쪽으로 가서 잠깐이라도 시원함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저기가 정말 시원해요. 어떤 마법을 부린 건지 모르겠어요. 작업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긴 했지만 저에게는 굴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희도 저쪽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한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 제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어요. 오후에 알리 관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교수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가요? 혹시 한국팀과 협력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유럽 최고 전문가가 아시아 기술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15년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 기술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경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팀 구역의 생산성이 평상시의 9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반면 제가 담당한 구역은 30%도 안 됐습니다. 95%요? 이 더위에? 네, 정말 놀라워요. 작업자들이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현지 관리자의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현지 관리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아시아 기술이 실용적인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우리가 몰랐던 기술이 있는 건가? 유럽 기술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말들이 제 귀에는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제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상처가 된 건 작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 언제쯤 고쳐질까요? 가족들이 계속 물어봐요.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냐고. 한국 팀처럼 할 수는 없나요? 그들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스페인에 있는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말이야,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게 말이 되냐?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임시 방편을 쓰고 있는 거 아닐까? 진짜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동료들의 위로였지만 저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가요? 창밖을 보니 한국팀 숙소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증이 계속 제 머리를 괴롭혔습니다. 3일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팀이 도대체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전문가로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새벽 5시에 몰래 공장으로 나갔어요. 경비원에게는 장비 점검차 나온다고 둘러댔습니다. 한국팀 구역을 자세히 관찰하려고 했거든요. 가까이 가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으면서도 완벽한 냉각 효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제 시스템은 컴프레서 소음이 상당한데 이쪽은 속삭이는 정도의 소리만 났습니다. 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본 적 없는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얇은 패널들이 벽면에 체계적으로 붙어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뭔가 복잡한 원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는 수많은 센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케이블 하나로 중앙 제어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지능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저는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박지연 박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아 곤잘레스입니다. 스페인에서 왔고요. 아, 곤잘레스 교수님. 제가 선생님 논문을 많이 읽었어요. 박지연 박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 놀라웠어요. 특히 다층 냉각 시스템에 관한 2018년 논문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요? 그 논문을 읽으셨다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도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연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켰다는 말이었거든요. 저희 연구진들이 선생님 논문을 바탕으로 3년간 연구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이론이었어요. 박지연 박사의 말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어떻게 발전시키셨는지 궁금하네요. 시간이 있으시면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라면 분명 흥미로워하실 거예요. 박지연 박사가 저를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설비가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바람, 태양열, 심지어 대기압까지 모든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삼성에서 개발한 AI 기반 적응형 냉각 시스템입니다. 박지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단순히 온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 환경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 모래바람이 불고 있죠? 시스템이 자동으로 필터 교체 주기를 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열이 강해지면 냉각 패턴을 바꿉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지능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 온 분야인데도 이런 접근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각 구역별로 다른 냉각 전략을 쓰고 있어요. 박지연 박사가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구역은 작업자가 많으니 인체 중심 냉각, B구역은 기계 장비 중심 냉각, C구역은 재료 보관용 냉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다르게요? 네, 선생님이 논문에서 제시하신 선택적 냉각 이론을 AI로 구현한 거예요. 박지연 박사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필요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냉각하니까 전력 소모가 기존 방식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3분의 1이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박지연 박사가 또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력 소모 그래프가 제 시스템의 절반도 안 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효율이 가능하죠? 핵심은 예측 냉각이에요. AI가 기상 데이터, 작업 패턴, 열 발생 예측을 종합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박지연 박사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태양열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걸 미리 알고 오후 1시부터 예비 냉각을 시작해요. 그러면 에너지 소모 없이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반응형 냉각만 생각했는데 이들은 예측형 냉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기술이 삼성에서 개발된 거예요. 처음에는 반도체 공장용으로 시작됐어요. 칩 제조할 때 온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1도만 틀어져도 수율이 크게 떨어져요. 박지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산업용으로 확장하면서 더 발전시킨 거죠. 특히 중동 진출을 준비하면서 극한 환경 대응 기술을 개발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기술을 저급한 카피캣이라고 무시했는데 실제로는 제 이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것이었거든요. 작업 현장에 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작업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53도의 폭염 속에서도 마치 에어컨이 틀어진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같았어요. 온도가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작업 구역은 26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26도요? 바깥이 53도인데? 네, 하지만 전체 공간을 냉각하는 게 아니라 작업자가 있는 부분만 집중 냉각하는 거예요. 박지연 박사가 벽에 붙은 패널을 가리켰어요. 이 패널들이 작업자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 주변만 냉각해요. 사람이 없는 곳까지 냉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건 공기 순환 시스템이에요. 박지연 박사가 천장의 장치를 설명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자연 대류를 이용해요. 강제 순환보다 훨씬 조용하고 효율적이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지능적인 설계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어요. 박지연 박사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의 이론적 기반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갑작스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 외국 투자자들을 초청한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장의 냉각 시스템이 대규모로 고장난 거였어요. 그것도 왕세자가 직접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알리 관리자가 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왕실 행사장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온도가 5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행사장은 5,000평 규모의 거대한 홀이었는데 메인 냉각 시스템이 폭발하면서 완전히 사용 불가 상태가 된 거였어요. 귀빈들이 모두 대피했어요. 왕세자님도 일시 대피하셨고요. 알리 관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우디 정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수백 명의 해외 투자자들과 왕실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였거든요. 유럽, 미국, 일본의 주요 기업 CEO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만약 해결하지 못하면 사우디 정부에 큰 타격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최고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사우디 산업부 차관이 직접 와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행사를 연기할 수는 없나요? 불가능해요. 해외 귀빈들 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요. 오늘 안에 해결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결하지 못하면 유럽 기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우디 정부와의 관계였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해결해 보겠어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행사장에 도착해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거대한 홀 안의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기존 냉각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져서 검은 연기까지 나고 있었습니다. 전기 패널도 일부 손상된 상태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갑자기 전력이 급증하면서 메인 컴프레서가 폭발했어요. 현지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오래된 시스템이라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급히 제 장비를 가져왔어요. 트럭으로 최신 냉각 장비들을 실어왔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보였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냉각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제 장비 10대는 있어야 해요. 10대요? 그럼 어떻게 하죠? 게다가 손상된 전력 시설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어려웠어요. 전압이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전력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어요. 저는 발전기를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 시간 동안 온갖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장비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고 임시 덕트를 설치해서 냉각 효율을 높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만 했어요. 오히려 제 장비들이 과부하로 하나씩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교수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왕실 관계자가 30분마다 와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기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4시간이 지났는데도 온도는 여전히 50도 근처였어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호텔로 돌아가 버렸고 왕실에서는 계속 재촉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한국 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즉시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체면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도 온도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제 장비 중 절반이 고장났고 나머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교수님, 사우디 차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행사를 내일로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유럽 최고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돌아보니 박지연 박사가 서 있었어요. 몇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왔더군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4시간 동안 교수님,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박지연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박지연 박사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선생님의 시스템과 저희 기술을 결합하면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박지연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국 저는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현재 상황부터 파악해 보겠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장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트럭 2대 분량이었는데 모든 장비가 모듈화되어 있었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에 따라 조립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30분 안에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저희 팀이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30분 만에 모든 설치가 끝났어요. 팀워크가 완벽했습니다. 각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어요. 교수님, 선생님 시스템을 메인으로 하고 저희 AI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하죠. 박지연 박사가 제안했어요. 제 자존심을 세워주려는 배려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괜찮아요. 선생님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해요. 저희는 그냥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만 할 거예요. 제 냉각 시스템에 삼성의 AI 제어 장치가 연결됐어요. 마치 제 기술에 지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온도 분포를 측정해요. 그리고 AI가 최적의 냉각 패턴을 계산해서 선생님 장비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말 신기했어요. 제 장비들이 갑자기 지능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시작해보죠. 박지연 박사가 태블릿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도가 눈에 띄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빨라졌어요. 소음도 거의 없었고 전력 소모도 안정적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온도 그래프가 급격히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선생님 장비가 원래 우수한 거예요. 다만 AI가 최적화를 도와주는 거죠. 15분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사장 온도가 28도까지 내려갔어요. 5,000평 규모의 거대한 공간이 완전히 쾌적한 환경으로 변한 거였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이 달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하셨어요? 왕실 관계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행사장의 변화를 본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 몰랐어요. 이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1시간 후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모두 돌아왔고 왕세자도 참석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성공 후 박지연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 저도 15년 전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박지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떤 사고였나요? 화학 공장에서 냉각 시스템 고장으로 폭발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려다가 박지연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뛰어들었어요. 기술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서요. 교수님, 남편분도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요. 박지연 박사의 위로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아픔을 누군가 이해해주는 기분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하는 모든 기술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박지연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철학이 저와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박지연 박사는 저를 한국팀 숙소로 초대했습니다. 삼성기술의 진짜 철학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교수님, 저희 기술의 핵심은 사실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박지연 박사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럼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사람을 위해서요? 네, 저희는 기술을 개발할 때 항상 생각해요. 이 기술이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삼성에서는 모든 연구진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박지연 박사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이 사람들 모두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식이에요.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안전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유럽 기술은 정말 정밀하고 과학적이에요.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죠.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저는 기술적 완벽함에만 집중했나 봐요. 아니에요, 교수님. 선생님의 기술이 기반이 되어서 저희가 발전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그 기술에 마음을 더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더한다는 게 기술을 사용할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을, 그들의 꿈을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 남편 호세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기술적 해결책만 찾으려고 했었어요. 호세의 마음, 호세의 꿈은 헤아리지 못했죠. 제가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진짜 이유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아프면 마음을 닫게 되잖아요. 박지연 박사가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을 가족을 지키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내 가족을 보호하듯 최선을 다해 개발하죠. 언제부터인가 저는 기술을 경쟁의 도구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느꼈어요. 과학적 정밀함과 인간적 따뜻함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제시도 징계 속편집 가능하다는 걸요. 박지연 박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삼성에서는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었나요? 창립자부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이죠. 박지연 박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삼성 연구소의 벽에 걸린 글귀였습니다. 기술로 인류에 공헌한다. 이게 저희 모토예요. 정말 멋진 철학이네요. 처음에는 반도체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의료, 환경, 안전 분야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죠. 이건 병원용 냉각 시스템이에요. 수술실 온도를 정밀하게 관리해서 환자 안전을 높이는 거죠. 이건 학교용이고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요. 이건 노인복지시설용입니다. 어르신들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시거든요. 모든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교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연구하셨잖아요. 남편분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논문 발표, 상 받기, 명성 쌓기에만 집중했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잊고 살았던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기술에 다시 마음을 담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15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였습니다. 전국 모든 산업시설에 한국-스페인 합작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왕실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제적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스페인 전문가들을 기술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 기술의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스페인 기술과의 협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럽의 정밀함과 아시아의 혁신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에 무시했던 한국 기술이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박지연 박사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함께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말요? 네, 선생님의 정밀함과 저희의 적응력이 만나면 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반자로 일하고 싶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제가 한국 기술을 더 배우고 싶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 말이에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 팀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들의 방식에 동화되어 갔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기술적 토론을 할 때도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업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더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진정한 엔지니어 정신을 배웠어요. 김 엔지니어는 매일 아침 현장을 돌며 작업자들과 대화했어요.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집에서 가족들은 안녕하세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는 점심시간마다 시스템 데이터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온도가 적당한가요? 작업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고 즉시 반영했습니다. 저도 그런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개월 후 사우디 전역에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열사고가 9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생산성도 20% 향상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작업자들의 만족도였어요. 이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가족들도 걱정하지 않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대학 동료들이 제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전처럼 기술적 우월감에만 집착하지 않았거든요. 마리아,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카를로스 교수가 궁금해했어요. 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와 그들의 철학에 대해 말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만큼 좋다는 말이야? 아시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니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능 지표, 효율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결과였거든요. 정말 놀라운데?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봐야겠어. 동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유럽연합에서 공식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저를 유럽 측 총책임자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리아, 내가 적임자야. 한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지. 대학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유럽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보내 연수를 받게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전문가들을 유럽으로 초청해서 강의를 부탁했어요. 첫 번째 교류단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도 함께 갔어요. 삼성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연구소구나. 독일에서 온 밀러 박사가 감탄했어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프랑스에서 온 르클레르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네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대륙의 기술이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거였어요. 유럽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들이 탄생했습니다. 독일의 정밀 제조 기술과 한국의 AI 기술이 만나서 더 정확한 냉각 시스템이 나왔어요. 이탈리아의 디자인과 한국의 효율성이 결합해서 더 아름답고 실용적인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1년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유럽 합작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미국 테슬라 공장에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일본 도요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예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모든 게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 프로젝트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박지연 박사와 제가 함께 제네바에서 발표하는 영광을 누렸어요.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WHO 사무총장이 그렇게 평가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혁신의 방향이다. 박지연 박사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 저는 바르셀로나 전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교수님, 진정한 글로벌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죠. 지금 제 연구실에는 박지연 박사가 주신 한국 전통 부채가 걸려 있어요.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설명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기술 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드려요. 교수님,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요?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이요? 기술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거지. 어제는 특별한 학생이 왔습니다. 1년 전 산업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22살 청년이었어요. 그 학생을 보는 순간 1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그 학생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기술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봐요. 기술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기술의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배운 그 소중한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술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까지 말이에요. 모든 곳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기술력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도 단순히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특별한 정신, 기술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아요.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 말이에요.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나라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